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8일 2021년이고요. 오늘까지의 그 코로나 상황과 지금 이제 미국에서 드디어 존슨앤존슨 제 세 번째 백신, 벡터 백신이 이제 FDA 승인을 받고 이제 곧 접종이 시작하는데 과연 이 존슨앤존슨이 기존에 지금까지 우리가 맞고 사람들 접종시키고 있었던 모더나랑 파이저 백신에 비해서 어떤 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를 좀 알아볼까 해요. 그게 지금 사실 많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궁금한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 그 또 요새 최근에 들리는 뉴스는 기존에 이제 신종 변종 바이러스인 영국 백신, 영국발 변종을 그리고 브라질 그리고 남아프리카 변종을 넘어서서 또 미국에서는 최근에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변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볼까 합니다. 아, 일단 보면 이제 그래서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하면 음, 스크린 쉐어를 해서 지금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현재 미국의 코로나 상황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유럽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사실은 유럽은 상황이 미국만큼 빨리 좋아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 유럽의 백신에 대한 접종 현황의 차이가 있어서 그럴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백신 접종이 미국에 비해서 많이 더딘데 그래서 지금 아마 차이가 나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 이번에 이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FDA에서 세 번째 백신 존슨앤존슨 백신을 승인을 하고 이제 곧 접종이 시작됩니다. 아, 기존의 백신하고 차이가 있는데 일단 그 일반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한 번만 접종하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많은 사람들을 맞추기에 굉장히 적합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 효과는 어떤지 그리고 이제 변종 뉴욕과 캘리포니아 변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이제 변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정의하는 걸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variant, 그러니까 변종이 있고 variant of interest, 그냥 주의를 깊게 봐야 되는 변종, 그리고 variant of concern, 이제 문제가 되는 변종 이렇게 나누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RNA 바이러스들은 워낙 빨리 변종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변종 자체가 일어나는 거는 아, 이상한 일이 아닌데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변종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과연 이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변종이 이 variant of interest, variant concern인지 짚어보고 마지막에 그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들로 지금까지 지금 여러 사람들 맞추고 있는 백신들이 지금까지 이 변종들의 어떤 효과인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이 쉐어링을 멈추고 그 역시 여러 가지 소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스크린 쉐어를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야기할 이야기는 코로나 상황, 미국 상황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진짜 미국에 막 20만 명, 3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루에 걸리고 죽는 사망자도 막 4천 명 가까이 이르렀었거든요. 근데 그 30명씩 감염되던 사람들이 4만 명대로 내려왔고 사망자도 드디어 1,0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682명 어제 날짜로 그렇고 트렌드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일이에요. 이게 이제 또 다른 각도로 본 미국의 현재까지 데이터인데 그 2020년 3월 12일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즉 1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그
지금은 이제 이거는 테스트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테스트가 점점 많다가 요새 테스트가 점점 줄고 있고 아무래도 병원에 오거나 증상이 있어서 테스트 받는 사람들이 줄어서 그럴 것이고요. 일주일에 파지티브로 나오는 케이스 숫자가 정말 피크를 올 겨울에 쳤다가 지금 굉장히 좋은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고 병원에 환자들이 입원했던 그 숫자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일하면서 피부로 느껴요. 그리고 사망자 숫자도 확 줄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이 트렌드가 유지된다고 하면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유럽하고 비교해서 미국이 어떤가? 지금 보면 daily confirmed new COVID-19 cases 그래서 하루에 확진되는 사람 숫자거든요. 그 보면 이게 유럽하고 미국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지금 확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은 아직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사실 영국발 변종이 유럽에 미국보다 먼저 퍼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이 백신이 미국이 훨씬 먼저 지금 맞추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백신을 벌써 보면 데이터를 지금 앤디 슬라비스라고 이 사람이 전 FDA 국장인가 그럴 거고 지금 현재 이번 정부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 다시 코비드 그 리스폰스 시니어 애드바이저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트윗한 거 보면 지금까지 미국 전체 미국인의 23%가 최소 한 번은 접종을 맞았고 75세 이상은 69% 이상이 맞았다고 해요. 65세 이상도 59%. 이거 정말 상당한 굉장히 빠르게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같이 덩치가 크고 병원도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많지 않은 곳에서 어쨌든 하여튼 엄청난 속도로 백신을 지금 접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이게 이제 미국하고 유럽하고 백신을 100명당 얼마나 맞추고 있는데 지금 백신을 처음에 사실 영국에서 먼저 아스트라제네카를 백신하기 시작하면서 먼저 백신을 세계에서 최초로 접종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미국의 접종 속도가 점점 빨라져 가지고 지금 영국을 접종 속도에서 100명당 인구수 대비 접종 속도를 미국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다른 유럽 국가들은 캐나다 포함해서 북미 국가들은 지금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이제 훨씬 접종 속도가 더딥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전체 이 코비드 그래프에 큰 차이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 하는 지금 그런 지금까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백신을 맞춰가고 있는데 그 다음 지금 이제 세 번째 백신이 드디어 승인이 됐기 때문에 아까 모두 얘기했다시피 지금 존슨앤존슨 백신이 기존의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과 다른 점은 이 일단 일반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그리고 한 번만 지금까지 접종해도 되는 백신으로 지금 이제 출시가 됐는데 어, 그러면 이게 사실 획기적으로 접종률을 늘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반 약국이나 뭐 일반 미국의 의원급에도 이 백신을 비치해서 그리고 백신 총량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존슨앤존슨이 과연 파이저나 모더나만큼 효과적인가? 그동안 사실 삼상 발표 데이터만 보면 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서 사람들이 좀 헛갈리는 부분이 있고 또 아직 과학자들도 의사들도 확실하게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이제 각도로 보면 지금까지 삼상 발표된 이 백신들을 보면 어, 존슨앤존슨, 파이저, 모더나, 노바백스, 스푸트닉 이 종류가 다 이제 각자 방식이 다른 백신들인데 모더나, 파이저는 이제 mRNA고 존슨앤존슨하고 스푸트닉은 벡터 백신이고 노바백스는 이제 프로테인 백신인데 어쨌든 핵심은 이
이 severe infection, 굉장히 심하게 코비드가 걸린 사람들이 백신 그룹에 획기적으로 적은 게 거의 모든 백신이 다 플라시보, 이거는 이제 가짜 약을 준 그룹에 비해서 이 심하게 걸린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적었어요. 대략 10% 미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severe infection 백신 그룹에서 걸린 severe infection 중에 사망자가 아직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존슨앤존슨이 파이저나 모더나에 비해서 이 심한 코비드 감염을 막는 효과는 크게 차이가 없지 않는가 하는 일단 결론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코로나로 죽는 게 제일 큰 문제고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병원에 엄청나게 오래 입원해 있고 그래서 병원 가용률을 떨어뜨리고 또 그렇게 해서 오래 앓다가 나간 경우에 후유증도 심하고 그런데 걸려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혹은 죽지 않고 이렇게 되면 백신의 효과가 충분한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존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더나 파이저에 비해서 이 존슨앤존슨이 효과가 같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를 보면 이 그 스트레인 중에서 이 오리지널 스트레인으로 그 mRNA 백신하고 이 존슨앤존슨 백신을 비교해 보면 이 에피커시 그 효능 차이가 한 20%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 차이가 그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시비얼 감염은 존슨앤존슨이 막아주는 걸로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마일드 감염에 대한 데이터는 스터디 자체가 이 사람들이 연구를 진행할 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잡지를 않아서 데이터가 명확하게 있지가 않은데 경증 감염에 있어서는 모더나나 파이저보다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예측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보이느냐? 근데 이건 이제 또 다른 그 지금까지 임상 결과들을 다 본 건데 역시 이게 P는 플라시보 그 가짜 약 맞은 그룹들 이게 다 삼상 연구할 때 나온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한 건데 V는 백신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파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시보에 맞고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코비드에 걸린 사람이 162명인데 그중에 9명이 severe disease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걸린 사람이 8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severe가 1명밖에 안 됐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감염되는 사람 숫자를 보면은 162 대 8이니까 이게 훨씬 적잖아요. 그 severe도 마찬가지고 모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약 맞은 그룹에서는 185명이나 코비드가 걸렸는데 이 모더나 맞은 백신 맞은 그룹에서는 11명밖에 없었고 그중에 severe하게 걸린 사람은 0명. 아스트라제네카도 보면 이 가짜 약 맞은 그룹에서는 가짜 백신을 맞고 100명 정도가 코로나에 걸리고 그중에 10명이 severe였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30명 정도만 걸렸는데 그중에 severe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바백스도 걸린 비율도 적고 severe도 적고 존슨앤존슨도 제일 데이터가 많은데 그 가짜 약 맞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걸렸고 그 다음에 백신 맞은 사람 중에서 백신 가짜 약 맞은 사람이 300명이나 걸렸고 그 중에 48명이 세비어였는데 그 백신 맞은 사람들 중에서는 114명이 걸렸고 그 중에 8명이 세비어인데 이 중요한 게 이 존슨앤존슨 맞은 사람들 중에서 시비어라고는 하지만 이 시비어가 병원에 입원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고요. 당연히 죽은 사람들 이 모든 지금까지 발표된 백신이 단 한 명도 백신 맞은 군에서는 사망자가 없었다고 지금 발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파이저, 모더나가 가장 효과적인 백신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마일드 감염에서는 한 20% 정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데 결국 문제가 되는 시비얼 감염이나 사망률에 있어서는 모든 지금까지 나온 백신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런 결론에
이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뉴욕타임스에서 이 아티클이 두 개가 백투백으로 나왔었는데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백신 알라르미즘이라고 이 백신을 맞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되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지금 현재까지의 공식 입장은 아직은 이르다. 모두가 다 면역을 이룰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나 소셜 디스턴싱이나 마스크 쓰는 거를 똑같이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알라미즘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대중한테 이야기할 때 뭐 백신의 부작용 효과 뭐 이런 걸 자꾸 얘기해서 사람들이 백신에 대한 그 의심이 많이 생기고 있는 현상이 있다는 일종의 비판적인 기사예요. 특히 사람들이 백신 지금 맞고서 아무것도 내가 하는 게 변한 게 없다면 내가 굳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의문을 던지는 기사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뉴욕타임스 기자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나온 백신 데이터가 너무 좋고 사실 모더나 파이저는 백신을 맞으면 마일드 감염조차도 차단을 한다는 결과가 지금 데이터가 넘치는데 실제 우리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지 않느냐. 백신을 맞으면 남들한테 걸리게 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고 특히 내가 죽거나 남을 죽게 할 확률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자 하는 이런 일종의 원동력을 더 키워야 된다. 근데 저는 이 생각도 맞다고 봐요. 저도 사실 의사로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백신 맞고 나면 이제 똑같이 살아야 되냐 할 때 자연스럽게 아직은 아니라고 그래 왔는데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백신을 맞아도 사람의 삶이 차이가 없다면 그건 사실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되기가 힘들겠죠. 저만 해도 사실 백신 2차 맞고서 지금 한참 지났으니까 이 마음의 안정과 그런 게 훨씬 덜해요. 그래서 걱정이 훨씬 덜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변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까지 제일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의 변종은 영국 변종,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변종, 그리고 브라질 변종 이 세 개거든요. 이 세 개의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이 영국 변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파력과 그 본인 증식률이 훨씬 빠르다는 거. 그래서 지금 유럽과 영국이 이 빠르게 퍼지는 이 변종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아, 그 이제 백신을 접종함에 있어서도 감염률이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 UK B117 변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바이러스 백신에 효과적으로 듣는다는 게 지금까지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백신을 빠르게 접종하면 이 변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근데 이제 과연 속도적이기 때문에 영국 변종이 너무 빨리 퍼지기 전에 빨리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변종이고 이 지금 사우스아프리카랑 브라질 변종은 저번 제 비디오에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거는 지금 문제가 이 사우스아프리카랑 브라질이 엄청나게 코비드가 퍼져서 막 70% 이상씩 그 동네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집단 면역을 이룬 다음에 다시 퍼지는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형성된 면역,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든 감염이든을 통해서 형성된 면역을 회피하는 그러한 변종이에요. 그 변종의 핵심 되는 그 뮤테이션이 이 이익진이라고 E484K 이 익진이 발견되는 변종들이 공통적으로 기존의 백신이든 감염이든 해서 생성된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상 가장 큰 문제인 변종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백신 데이터들이 이 변종에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애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20% 효과를 보인다고 해서 남아프리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노바백스나 이런 데이터들을 봐도 이 기존 변종에는 90몇 %씩 효과가 있는 백신들이 이 사우스 아프리카 변종으로 가면 효과가 50%대로 떨어지고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종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변종을 커버하는 부스터 백신이 나올 예정이에요. 지금 모더나는 이미 변종 부스터에 대한 데이터를 FDA에 서밋해서 지금 검토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이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변종이 지금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제 또 사람들이 의심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캘리포니아가 사실 굉장히 초반부터 굉장히 다른 주들에 비해서 락다운도 빨리 하고 사회적 거리 유지도 하고 이 마스크 맨데이트도 하고 뭔가 대처를 빨리빨리 했는데 다른 주들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심하게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한때 막 LA 병원에 병실이 없어가지고 그 응급 그 구조사들한테 환자가 가망이었으면 병원에 데려오지 말라고 그런 충격적인 뉴스도 나오고 그랬을 정도로. 그래서 과연 이 캘리포니아가 이렇게까지 고생한 데는 이 변종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되는 변종이 지금 있어요. B1429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뉴욕에서도 지금 보면 사실 뉴욕이 굉장히 다른 주보다 먼저 백신을 시작하고 백신 접종률도 다른 주보다 사실 높은 편이거든요. 인구 대비해서도. 근데 지금 그 최근 데이터를 보면 전 미국의 케이스가 확 줄고 있는데 뉴욕, 뉴저지만 굉장히 천천히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잘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뉴욕에 변종이 있는데 이 B1526라고 이 변종 안에 서브 변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변종이 익진을 갖고 있는 변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브라질하고 사우스아프리카 변종처럼 기존의 이면을 지금 회피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크리스틴 앤더슨 박사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제안하는 거는 변종을 RNA 바이러스가 워낙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변종이라고 지금 다 막 리포트하고 그러면은 안 되고 사람들이 혼란만 가중시키니까 먼저 variant라고 얘기하고 그 variant가 만일에 이게 좀 문제가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VOI, variants of interest, 관심을 둬야 하는 변종들로 그룹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러면 variant under investigation, VUI라고 한 다음에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예를 들어서 영국 변종이나 사우스아프리카나 브라질처럼 어떤 특징적인 변종이 실제로 팬데믹을 악화시키는 특징이 있으면 그때 그거를 variants of concern으로 지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 이 캘리포니아는 약간 UK 베리언트랑 비슷하게 레플리케이션이 한 10% 정도 빠를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면역 회피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기존 백신을 빨리 접종을 하면 컨트롤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고 근데 이 뉴욕 변종 B1526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익진 있는 서브 캐테고리에서 앞으로 지금의 백신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VUI로 조만간 전환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영국 변종 B117 여기 있는 UK variant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랑 그 브라질 변종은 SA-like 백신이라 그래가지고 바이러스라 그래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지금 보면 이게 이 스케마틱 그 다이어그램인데 코비드가 걸린 다음에 이제 면역이 형성된 그 양이 이제 이 Y 축이고 X축은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이제 감염이 걸린 다음에 이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예요. 근데 보면 오리지널 그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나 영국 변종은 어쨌든 처음에 생기고 나면 떨어지는 속도가 나름 패러렐이고 영국이 살짝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존 면역에 이제 잘 방어가 되는데
이 노란 선이 reinfection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다시 재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 그리고 이제 재감염 중에서 요 밑에 회색 선 밑으로 하면 symptomatic COVID, 증상이 있는 코로나고 이 밑에 이제 purple line은 굉장히 심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코로나인데 지금 보면 이 사우스 아프리카나 브라질 변종 같은 경우는 거의 바로 감염되고 나서 잠깐 지난 다음에는 다시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잘 보면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가질 않아요. 일단 감염이 됐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완만하게 감염이 되는 지금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좋은 일단 뉴스라고나 할까? 그래서 이 닥터 크라리가 지금 서머라이즈한 내용을 이제 보면 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제일 우려해야 될 변종은 이 B135 one like virus,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브라질 변종이 지금 제일 걱정을 해야 되고 이게 얘네가 바로 variant of concern인데 지금까지 보면 이 기존에 감염을 걸렸던 사람들이나 백신을 보면 OK immunity, 이뮨을 완전히 방어는 못 해줘도 그래도 그냥 OK immunity는 이 variant of concern에 어느 정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 이 hospitalization은 막아주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의 백신이.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제 부스터 백신이 이런 베리언트를 이제 막아주는 부스터 백신이 결국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현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예측을 하는가? 나는 지금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가, 부정적으로 보는가? Optimistic or pessimistic? 이 사람 얘기는 I'm optimistic that 2021 looks good. 2021년이 좋아 보인다. 근데 great, 아주 정말 좋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게 variants of concerns, 이런 이민을 회피하는 어떤 균형이 없었으면 지금 백신 롤아웃과 이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확실히 이런 변종 때문에 우리가 아직 불확실성이 있고 부스터 백신을 맞아야 될 확률이 있어서 아직 완전히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정리였어요. 여기서 잠깐 스탑하고 저번 비디오에 이제 과연 드디어 희망이 보인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비디오를 그냥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이제 존슨 앤 존슨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정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진짜 겨울에 희망이 없어 보이던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그 순간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많이 희망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빨리 백신이 접종이 되고 그다음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부스터 백신이 나와서 모두가 이제 면역을 획득하면 이제 사회적 거리나 이런 걸좀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다시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삶에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하여튼 또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그러면 또 소식이 있는 한 다시 한번 또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